예,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OECD 국가의 남녀 임금 격차를 비교한 건데 한국이 36.7%, 34개 나라 중에 압도적인 1등. 그 왜 나쁜 건 꼭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터넷에서 이게 통계에 왜곡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반론도 나왔습니다. 자,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여기만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뭐 굉장합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 반론이 나왔다고요? 예. 실제로 남녀가 똑같은 상황인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37%가 낮다면은 더 적다면은 모든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 여성만 고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는 뭔가 통계상에 맹점이 있을 거다라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계에 전업주부들까지 포함시켜놔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여성들이 이공계를 회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중심의 고소득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서 격차가 더 생긴 거다. 아니면 또 주로 남성들이 이제 위험한 업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더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예. 이런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처럼 여성들이 위험 직군을 보통 피하려고 하는 데다가 또 중간에 휴직하거나 또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다라는 동영상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어느 나라나 이런 논란은 다 있는 모양이군요. 근데 이게 타당한 겁니까?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면은요. 일단 OECD 통계에서는 이번에 나온 그 통계에서는요.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그러니까 전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주부까지 통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앞서 이제 처음부터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고소득 직종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도 있었죠. 예. 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냐. 남녀 모두 첫 직장을 가질 무렵인 20세에서 30세까지의 임금 격차를 보면은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남자가 100이라고 따졌을 때 여성이 어느 정도 받느냐 하는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공계냐 아니냐, 어떤 험한 직종이냐 아니냐 이런 직종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앞서 본 큰 임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저 그래프를 얼핏 보면은 예. 차이가 일단 그래프상으로 나는데요. 100% 이렇게 남자가 100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성이 얼마나 받느냐 그러니까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각도가 좀 틀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청년층에서 남녀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전체적으로는 왜 그럼 차이가 납니까? 그럼 청년층을 제외한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들면 확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30세 이후로는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남자가 100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 여성이 얼마나 받느냐 하는 임금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해서요. 예. 지금 40대, 50대에서는 여성이 거의 남성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다 합치면은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그 원인이 과연 뭔지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부분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될 때 일단은 재진입 자체가 어렵고 만약에 취직을 하더라도 그 전 수준 직장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진입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건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여성분들의 입장에선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거 사실 다 아는 얘기들일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경단녀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30대 이후에 특히 이제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고 또 나중에 그게 이제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미 그때는 또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그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남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지 이제 살펴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은 5년 이상
10년 이상, 이 남성이 이제 파란색 부분이고 여성이 이제 노란색 부분인데요. 남성 5년 이상,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은 신입이나 저연차 위주로 많이 있고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 이런 이유에서고요. 또 비정규직인 숫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9%, 남성 26%에 비해서 더 많죠. 예. 또 그리고 전체 노동자 평균의 3분의 2 수준 급여를 받는 것을 이제 사람들을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 쪽에 훨씬 많습니다. 예. 자, 이런 게 모두 경력 단절로 인한 게 크다는 그런 예.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로 지금 이게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남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것은 아까 뭐 다른 나라 예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우리만의 예는 아닌데 예. 왜 우리는 유독 이렇게 아까 왜 임금 격차 굉장히 큰 걸로 나왔잖아요. 예.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 하나하나 다 따져봤습니다. 예. 특히 교육 연수의 기회가 부족한 것, 또 업종 차이, 뭐 근속 연수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그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까지 분석이 됐는데 예.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게 바로 이 끝에 있는 이것. 왜 그런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은 4% 정도를 더 받고요. 여성은 58% 정도를 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김 박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예. 교육 연수 때문에 여성의 임금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여성이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되지 않은 이 차별. 여성의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나머지 설명되는 차이를 아무리 해소를 해도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있는 차별은 어렵다는 거죠. 예.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 프리미엄이 4%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한국 사회에선 남자인 게 스펙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문화적인 측면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문화적인 배경, 숫자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불평등이다 아니다 남녀 간의 어떤 논쟁으로 논점이 빗나가고는 합니다. 예. OECD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이 남녀 임금 격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래프 안에 바로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긴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